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섹션 2에서는 물체를 간단히 만들고서 화면에 대한 정리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패널에서 T4 주전자를 탭부에서 클릭과 동시에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전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T4시 계속 켜진 상태에서 클릭을 함과 동시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주전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추려면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을 해제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언두라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 G키. 그쵸? 자, 컨트롤 G키는 언두라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키보드에 G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G키의 기능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툴바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아이콘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아이콘 단축키가 G키가 되겠습니다. G키. 그래서 물체를 흐트러 놓고 화면을 G키를 눌러주게 되면 화면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퍼스펙티브에서 Alt W, Alt W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커지거나 작게 되는데, 이 Alt W는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min max라는 토글이 있는데 그 아이콘과 같은 기능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Alt W 또는 이 아이콘. 자, 똑같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휠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펜이라고 하죠. 펜. 그쵸?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알트 가운데 휠 드래그. 자, 컨트롤 그다음에 알트 가운데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줌인 줌아웃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 물론 가운데 휠을 빙글빙글 돌려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자주 쓰지 않는 단축키긴 하지만 그래도 정밀하게 화면을 줌인 줌아웃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Alt W 눌러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trl X. 자, Ctrl X는 전문가 모드라고 해서 고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또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trl X.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가운데 휠 버튼과 Alt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보면은 물체의 구석구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밀하게. 그래서 Alt 가운데 휠을 드래그. 됐죠?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상에서 F3. 자, F3를 눌러주게 되면은 와이어 모드, 쉐이드 모드. 그쵸? 와이어, 쉐이드. 자, 이번에는 쉐이드 모드에서 F4. 자, F4를 누르게 되면 엣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거를 엣지라고 하죠. 엣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물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거를 브래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라지게 하려면은 키보드에 J키
자, J를 눌러보면은 그 브래켓이 사라지게 되죠. 이 브래켓은 물체를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어떤 가상의 볼륨 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사라지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F4를 눌러서 물체가 선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물론 평상시에는 꺼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F10. 자, 키보드에 F10. 자, F10을 누르게 되면은 자, 렌더링에 대한 관련 세팅 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 640, 480 사이즈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자, 렌더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물체의 렌더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렌더링은 어떤 빛에 대한 어떤 조명에 어떤 관련된 어떤 그림자라든지 어떤 입체적인 효과, 그다음에 어떤 재질, 어떤 매핑 그런 관련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로 퍼스펙티브에서 F9를 누르게 되면 렌더링을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주전자의 단축키가 F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에 했던 렌더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F9.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다시 한번 출발할게요. 키보드에 G, 자, G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이제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죠. 자, 다른 뷰에서도 한번 볼게요. G키 사라지죠. G. 물론 탑하고 프론트하고 레프트는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해제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셀렉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탑뷰를 줌아웃 시켜주고요. 자, Alt W를 눌러서 줌아웃 화면을 확대할게요. 그 다음에 주전자를 주변에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기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프리퍼런스에서 씬 셀렉션, 그쵸? 자, 요거를 잠깐 다시 한번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오토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메인 툴바에 보면은 위쪽에 윈도우 크로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요거를 누르면 윈도우 다시 누르면 크로싱이 돼요. 윈도우라는 거는 물체를 셀렉트하는 방법인데, 사각형 범위에 들어온 물체가 바로 얘가 되겠죠.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죠. 그럼 하나가 선택이 되고, 자, 이번에는 두 개 들어왔죠. 그럼 두 개. 자, 이번에는 크로싱으로 바꾸게 되면은 걸쳐진 거와 그다음에 포함된 것까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요 기능이 상당히 불편을 줘요. 윈도우와 크로싱 기능은 좋은 기능이긴 한데, 실제 작업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오토 기능입니다. 오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라이트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크로싱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면은 이제 윈도우 기능인데, 윈도우. 그쵸? 지금 선택된 게 하나죠. 사각형 범위 내에 들어온 게 주저장 하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하나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자, 포함된 거와 걸쳐진 것까지 다 선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크로싱 기능. 그쵸? 자, 쉽죠? 자, 그럼 요거를 다 지워볼게요. 자, 자, 다시 언두, 컨트롤 G. 자, 이번에는 그 한 번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하나씩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물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중으로. 자, 이번에는 그 선택된 물체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제가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된 그 물체에서 그 Alt 키를 눌러주고 다시 물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해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다시 Alt W. 자, 키보드의 T키 화면 정리. 자, 이번에는 그 물체를 움직이고 물체를 회전하고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보면은 자, Move, Rotate, Scale 요 기능이 있는데 Move는 W, Rotate는 E, 그 다음에 Scale은 R. 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W키. 그러면 이제 그 물체의 축, 특히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X, Y는 녹색, Z는 이제 파란색이 되겠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중앙 하단에 보면은 이제 절대좌표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0, 0, 0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가 정확하게 그 센터 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여기다 X에다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큼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번에는 다시 0.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그 로테이트. 자, 키보드에 E. 자, E를 눌러주고요. 자, 이 피봇의 그 각축을 잡아서 옮겨주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현재 로테이트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좌표에서도 현재 각도가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000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의 각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큰 원은 그 스크린 좌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XYZ와의 어떤 방향과는 달리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모델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0도, 0도, 0도. 자, 이번에는 스케일. 자, 스케일은 키보드의 R이었죠, R.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1D 한 방향으로 선택이 돼서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1D. 그쵸? 이번에는 이제 2D. 특히 이제 XY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X와 G키 또는 Y와 G키 잘 쓰지 않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할 때는 X, Y 2D 스케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2D 스케일을 많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스케일, X, Y, Z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물체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정삼각형이 나오면은 3D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스케일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3D 스케일이고 두 번째는 2D 스케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단축키를 우리가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이 세 번째 이 기능은 뭐냐면은 그 물체의 크기는 변형은 되지만 그 질량은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선, 그 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생각을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세 번째 스케일은 그 특히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R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그 아이콘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찬가지 3D 스케일도 그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축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여기 특히 그 스케일 아이콘 위에서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F12를 눌러주면은 그 트랜스폼 타입인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100 입력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사이즈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좌측은 이제 절대 좌표가 되겠고, 오른쪽 옵셋은 이제 상대 좌표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축을 선택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3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같이 작아지죠? 상대 좌표는 자기 자신이 100이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절대좌표 x에다가 100 그러면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이 되고, 자, y에다 또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x, y 이렇게 되겠죠. x로 100만큼, y로 100만큼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물체가 옮겨지게 되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0, 0.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그 0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x축으로 100만큼 이동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x에 다시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 자, 다시 0이 됐죠? 그러나 현재 그 좌표는 200이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가 바로 0,0이 돼서 0,0,0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이 됐고, 다시 자기 자신이 0,0,0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50을 입력을 한다면 250이 되겠죠. 물론 이제 상대좌표는 다시 0이 되고. 자, 다시 x에다가 0을 줄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각을 줄 수가 있어요. 회전. 그러면 뭐 Z축. 자, 45도를 입력을 해볼게요. 45도만큼 회전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 그다음에 각, 그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냅. 자, 특히 무브부터 설명할게요. 무브는 그 물체를 이동하는 기능이었는데 여기 키보드에 S, 자, S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스냅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스냅 위에서 자, 오른쪽 버튼. 그럼 현재 그 기본적으로 아마 그리드 포인트로 아마 잡혀 있을 텐데, 자, 물체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100만큼씩, 10만큼씩, 10만큼씩 이렇게 물체가 그리드에 맞춰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S를 눌러서 해제를 할게요. 이번에는 물체를 회전할 때 그 키보드의 A, 자, A라는 거는 이제 앵글 스냅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앵글 스냅. 그쵸? 자, 물체를 회전. 자, 현재 여기 보면은 5도씩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요것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앵글 스냅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그 앵글 각이 나오죠. 현재 5도로 잡혀져 있는데, 자, 이거를 30, 자, 30이라 변경을 하고, 자, 돌려볼게요. 30, 60, 90 숫자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 자, 스케일 눌러주고,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퍼센트 스냅이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스케일을 두면은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이 되는데, 자, 여기에 스냅을 또 활성화 시켜주고, 스케일을 줘보면 10%씩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퍼센트 스냅에다가 원하는 수치를 넣어주고 스케일을 주게 되면 크게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체에 보면 피봇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플러스 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게 되면 피봇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포트, 자, 뷰포트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프론트, 자, 프론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백뷰가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자, V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K를 눌러주게 되면 백뷰가 됩니다. V를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K, 그렇죠? 그러면 백뷰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프론트 뷰로 가기 위해서는 F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F. 그 다음에 탑뷰에서는 버텀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B, 이니셜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탑뷰니까 T, B, B, 탑뷰, 버텀뷰. 프론트에서는 F, 그 다음에 V, K, 그쵸? 자, 이번에는 레프트 뷰는 라이트 뷰가 되겠죠. 근데 라이트 뷰는 이니셜이 R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스케일이 이미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V를 눌러주고 R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V, R 그러면 라이트 뷰, 다시 L 그러면 레프트 뷰. 그래서 L, 그다음 여기는 V 눌러주고 R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F, 그다음 여기는 V 플러스 K 백뷰. 그 다음에 여기 탑뷰는 T, 그 다음에 버터뷰 B.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유저뷰라고요. 유저뷰. 그래서 키보드에 U를 눌러주면 유저뷰가 되고요. 유저뷰라는 거는 그리드를 잠깐 켜보면 이렇게 원근감이 없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유저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유저뷰는 사용자뷰라고 그래서 물체를 디테일하게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카메라가 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저뷰 같은 경우는 물체를 확대를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물체를 디테일하게 편집을 할 때는 유저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퍼스펙티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뷰가 카메라 뷰인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여기 직접 명령어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퍼스펙티브에서 물체를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러면 바로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카메라 뷰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컨트롤 C, 물체를 선택하고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물체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체를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바로 카메라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카메라 뷰는 이제 고정된 뷰이기 때문에 실제 모델링 작업에 있어서는 뭐 유저 뷰나 퍼스펙티브로 놓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성됐을 때는 그 카메라 뷰, 그러니까 C를 눌러주면 되죠. C. 키보드에 C를 눌러주면 다시 카메라 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섹션 2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단축키와 화면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라인, 스플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